건가요? 네, 오늘은 25년 1월 달에 있었던 수강생 사례들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다가구 주택을 받아서 이분들이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좀 성공을 했는지, 먼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거 낙찰 받으신 분은 예전에 지역을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수도권 쪽에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을 잘못 분양받아서 6억 정도를 손해보셔서 본인 자금이든 뭐든 다 마이너스 심할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세요. 네, 그러면 낙찰받으신 물건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여기 같이 보시면 나오다시피 건물이 토지는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180평 정도 되고요. 감정가는 8억 7천 정도 됩니다. 이거를 최저가는 2억 8천 7백이고요. 이거를 한 3억 2천 정도의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구 수가 1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한 가구당 평균 10평에서 20평 정도 돼서 좀 넓게 뽑아진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중에 감정가까지만 받아도 한 5억 정도 벌 수 있는 그런 물건이죠. 사진 보니까 외관이 되게 깨끗하네요. 신축인 건가요? 네, 거의 준신축급인데요. 여기 밑에 보면은 2015년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낙찰받은 내용이 나와 있고요. 2등이 2억 9,500을 쓴 거고 차순위 신고까지 했어요. 그만큼 갖고 싶다라는 그런 매물인 거고요. 유찰이 이렇게 되고 저희가 물건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2015년 8월이면은 엄청나게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180평 정도 짓는다고 하면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12억에서 15억. 왜냐면 건축비가 예전에는 200만원, 300만원 했는데 한 평당, 지금은 한 평에 700, 800 이래요. 그리고 더 비싸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건축률 대비 수익률 계산해서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차순위 신고라는 게 낙찰받은 사람이 이제 대납을 못한다던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차순위로 낙찰을 받게끔. 네네. 아니 너무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차순위 신고 같은 경우는 1등이 대금을 안 낼 경우에는 2등한테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1등이 돈을 내면은 이거는 사라지는, 다시 돈을 돌려받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그만큼 보증금이 묶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차순위를 안 하는데, 이렇게 차순위를 신고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기가 꼭 받고 싶다라는 뭔가 그런 게 있을 경우 이렇게 하긴 합니다. 대표님 혹시 내부 사진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직 정확한 내부 사진까지는 아니고 그 경매지에 나와 있는 사진 정도 있는데, 이 정도 보면 상당히 깔끔하죠. 내부도 깨끗하고 좀 관리가 좀 잘 되어 있는 집입니다. 얘도 이렇게 현관에서 찍었었을 때 이 정도 그 사진들이 좀 나와 있고요. 대부분 이게 번호키 누르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식이고요. 외관은 이렇게 좀 깔끔하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준신축급에 가까운 그런 곳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성공 포인트를 좀 잡아봤어요. 180평 정도 되는 다가구 주택이고, 주택은 10개입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18평만 잡아도 방 2개 이상도 나오고, 주인 세대는 좀 더 좋고요. 여기에 이제 33M2나 에어비앤비, 아고다 호텔, 부킹닷컴까지 해서 매출을 올린다면은 월세 수익을 1000 이상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월세 흐름도 제가 보수적으로 봤어. 평수가 크기 때문에 한 30에서 40만원 정도, 아니면 40만원 전후로 잡았을 때 한 400만원 정도 전후로 나옵니다.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것까지 활용하면 추가 수익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잘못 분양받으셔서 마이너스 5억 정도 투자 실패했던 분인데, 이번에 제 거 에어비앤비 강의도 듣고 경매 강의를 듣고 나서 낙찰 받으신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번 투자는 완전 성공하셨겠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까봐 강의나 제 이런 수강생들한테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다 오픈을 하는데, 유튜브 상으로 오픈을 안 하는 이유가, 전에 한번 이런 걸 오픈을 하고 진행을 해보니까 유튜브에서 영상 정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 채널에 전체가 정지가 먹어서 다시 하게 된 부분인데, 그래서 어느 지역인지 사건 번호인지 내용에 대해서는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아까 낙찰 금액이 2천 정도라고 했는데 네네. 그중에 대출이 몇 프로나요? 네, 이 부분은 이분이 이제 주택수가 무주택이기 때문에 3억 2천에 이제 낙찰 받은 거에 대해서는 한 80% 정도 대출이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차액 4천만 이제 신용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자금이 있으시면은 나머지 금액은 본인 자금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 나중에 가구수가 10가구잖아요. 그럼 임대 보증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임대 보증금 500만 원씩 10개만 해도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제 투자금 거의 없이 월세를 받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월세만 최소로 잡아서 보수적으로 40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온다 하면은, 이건 만약에 예를 들어 대출을 2억 5천 받았다, 5%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1250 정도 잡고 한 달에 월세 100만 원 정도가 금융이자라고 치면은, 내가 월세 400 받아서 100만 원을 빼면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가 순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투자금 없이 한 달에 300만 원 생기고,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감정가가 8억 7천이잖아요. 저희가 3억 2천에 받아서 한 2년 있다가 이걸 한 7억 정도에 판다면 충분히 이제 수익률이 나오죠. 거기에 해당해서는 뭐 비과세 전략도 있고, 일반 과세 하더라도 세금이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월세는 월세대로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고, 매매 차익은 매매 차익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경매 시작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대출이 안 나오진 않을까, 그리고 세금이 많이 나오진 않을까, 이런 부분인데 나중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명도 같은 거 궁금해 하시잖아요. 명도 같은 건 제가 다 처리를 해드리고 많이 도와드리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수강생분들이든 다 도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도가 무섭다, 난 명도 못하겠다 라고 하면 대표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네, 거예요? 언제든지 뭐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친절하게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은 수강생 실제 사례 같이 들어봤는데요.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